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장연구소의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오늘 그래도 뉴욕 증시 어떻게 보면 선방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나스닥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 조금 일어서려고 했다는 점에 기특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장유진 캐스터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장 막판에 또 급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또 테슬라가 또 실적 기대감에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지금 맵을 살펴보시면 초록불이 조금 군데군데 밝혀져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 그리고 헬스케어와 인텔까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 추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헬스케어입니다. 평균 1%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시장은 또다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 지금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 현재 최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산업입니다. 평균 1% 넘게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소비 순환재와 유틸리티 그리고 기초 소재까지 전반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에너지와 금융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간 기준으로 보시면요. 역시 주간 차트에서는 에너지와 금융주가 계속해서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바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주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기술주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제 3거래 연속 계속해서 어제까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별로는 어떻게 또 빠지고 어떻게 다시 올라왔는지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맵으로 돌아가 보시죠. 네, 아무래도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일까요?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좀 군데군데 다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특히 모더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헬스케어 관련주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짚어주신 것처럼 정말 모더나가 오랜만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지금 모더나와 그리고 진단기기 업체들, 머크까지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모더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9% 넘게 오르면서 23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모더나 관련해서는 스테판 방셀 CEO의 발언이 좀 나왔는데요. 오미크론용 부스터샷을 개발 중에 있고 올 가을에 내놓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렇게 좀 발언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다시 한번 오미크론의 이 강한 전파력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주말 사이에 이 델타크론이 등장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네. 조금 약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다만 이 델타크론에 대해서는 어떤 실험실에서 조금 오염이 돼서 생긴 오류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헬스케어 섹터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현지 시각으로 13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한 지금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가 된 올 CES 가장 핫 키워드로도 헬스케어가 정리될 수 있다라고 언론에서는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CES에서는 최고 혁신상 623개의 상 중에서 총 77개를 헬스케어 그리고 웰니스 부분에서 휩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 섹터의 추이도 지켜봐야겠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모더나에 이어서 오미크론 관련해서 화이자에서도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다. 네, 현재 화이자 확인해 보시면요. 간밤에는 1% 가까운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5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화이자는 오미크론용 백신을 3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서 기대감을 모았는데요. 현재 부스터샷 그 3차 접종까지로는 오미크론 예방에 최대 75%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3월에는 전용 백신이 좀 출시가 되면은 오미크론을 좀 더 높은 어떤 예방률로 막아낼 수 있을지 향후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바백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노바백스도 역시 CEO의 발언이 나와 있습니다. 스탠리 어크 CEO가 현재 노바백스의 백신이 향후 90일 내에 10개국 이상에서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짚어드린 모더나나 화이자의 mRNA 백신과는 다른 그 단백질 제조 기법으로 만들어진 백신이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어떤 좀 강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간밤에 노바백스는 6% 넘게 탄력받으며 13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바백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노바백스 6% 넘는 상승률
세력을 가져갔습니다. 외부로 돌아와 보시면요. 브리스톨 마이어스도 굉장히 간밤에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9% 가까이 넘게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BMY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죠. 또 브리스톨 마이어스 함께 지금 3%로 마감이 됐네요. 3.61%로 거래 마치면서 65.10달러 선에서 거래에 마쳤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간밤에 오늘 새벽에 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막판에 올라왔죠? 네, 지금 테슬라 투자자분들께서는 간밤에 깨어 계셨다면 조금 많이 놀라셨을 것 네, 같습니다. 잠을 거의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장중에는 오늘 테슬라가 간밤에 좀 하락 출발을 하면서 천슬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후반전에 강하게 좀 근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여기 지금 테슬라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올해 최선호주로 선정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는 기존의 목표 주가에서 상향 조정하면서 1,200달러로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테슬라는 간밤에 3% 넘게 탄력받으며 1,058달러 선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반면에 GM과 포드 같은 경우는 1%와 2%대의 하락세를 보여줬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테슬라 주가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간밤에 또 치폴레 소식이 있네요. 네, 지금 치폴레가 연말 연초에 조금 계속해서 주가가 약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네. 치폴레를 포함해서 레스토랑 섹터, 지금 월가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이 나와 있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오펜하이머가 치폴레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내림세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매수 기회가 좀 형성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치폴레에 대해서는 디지털화와 브랜드 로열티 그리고 마케팅의 혁신을 보이고 있는 점이 향후 이익 개선세의 보탬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투자 의견은 지금까지는 시장 수익이었는데 이번에는 시장 수익 상회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다만 목표 주가는 기존에 제시했던 1,925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치폴레는 간밤에 3% 넘게 내리며 1,54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실 종목은 스타벅스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좀 자주 지켜봤던 종목인데요. 다만 오펜하이머는 조금은 아쉬운 그런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내년에는 상승 여력이 조금 부족하다. 어떤 주가의 상승 압박을 줄 만한 요인이 부족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투자 의견은 조금 치폴레와 엇갈리게 갔습니다. 시장 수익으로 하향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스타벅스는 간밤에 1% 넘게 내리며 10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스토랑 관련주들 함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좀 짚어드렸었는데 스타벅스를 포함해서 지금 치폴레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또 지금 나이키의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간밤에 역시나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예상보다 좀 저조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나왔죠. 네, 아무래도 지금 HSBC에서 중국에서 한때 보이콧 사태가 있었고 나서 어떤 시장의 수요를 회복하는 것이 조금 둔화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스타벅스와 나이키를 보면은 작년에 굉장히 인기가 많다. 어떤 MZ세대한테 사랑받는다라는 브랜드들이 올해에는 그만큼은 탄력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나이키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촉매제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184달러에서 182달러로 소폭 하향했습니다. 나이키는 간밤에 4% 넘게 탄력 떨어지며 15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하지만 HSBC의 의견이라는 점은 참고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 증시와 중국 증시 그쪽 시장을 좀 겨냥해서 주로 이제 리포트를 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존의 나이키에 대한 의견은 메타버스와 함께 어떤 콜라보를 통해서 조금 더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견도 항상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동반해서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실 종목은 바로 룰루레몬입니다. 네, 룰루레몬은 앞서 전해드린 나이키와 특허 관련 소송전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룰루레몬 약간 주식시장에서의 싸움닭과 같은 모습도 되고 네. 있습니다. 펠로톤과도 이런 소송전이 좀 있었는데요. 다만 이번에 전해진 소식은 소송 관련된 소식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4분기에는 매출 성장세가 조금 둔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룰루레몬, 전
정규장에서 2% 가까이 내리며 34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룰루레몬까지 해서 이렇게 또 관련한 또 리테일 쪽 섹터들 확인해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간밤에 국채금리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또 금융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금융주는 또 약세 흐름을 가져갔어요. 네, 페이팔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빨간색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짚어볼 종목이 있다면 바로 골드만삭스가 아닐까 싶네요. 네, 현재 지금 종목별로 주요 은행주는 조금 등락이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종목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보다는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전망, 이런 발언들이 나와 있어서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앞서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원래 예정되었던 3월과 6월, 9월에 이어서 12월에도 추가 인상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여기에 앞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짚어주신 소식입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발언도 역시 나와 있었습니다. 역시 올해 4차례 금리 인상, 이 입장에 좀 힘을 보태면서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최고의 성장을 향해 가고 있다. 어떤 대공황 이후의 그런 회복세를 조금 가져올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간밤에 지금 주요 은행주들 중에서는 웰스파고가 가장 좋은 흐름을 기록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 주요 어닝 시즌이 좀 시작되는 만큼 계속해서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14일이죠. 14일에 또 제 웰스파고를 포함한 또 그 은행주들, 또 금융주들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4차례 금리 인상이 예견된 만큼 JP모건과 또 골드만삭스 그리고 우리 항상 가장 많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웰스파고까지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종목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실적적으로는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안정적인 종목으로 한다면 BAC,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되겠죠. 계속해서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JP모건 확인해봤고요. 우리 페이팔도 함께 짚어볼까요? 네, 페이팔은 지금 계속해서 금융주가 조금씩 일어나는 모습을 보일 때에도 혼자 빨간불을 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지금 182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52주 최저가가 179달러 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지금 에버코어에서 페이팔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선 올해 결제 서비스에서 톱픽으로 좀 선정을 했고요. 이러한 이유로는 견고한 모바일 지갑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P2P 결제 서비스도 뛰어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시킹알파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페이팔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에 페이팔이 반등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페이팔의 주가까지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간밤에 주식뿐만 아니라 또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준 게 바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인데요.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은 또 동반 또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 있죠.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 주가 확인해 보시죠. 네, 코인베이스도 역시 거의 페이팔처럼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간밤에 또 한 번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 넘게 내리면서 225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중에 4만 달러 선이 무너진 것이 조금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현재는 비트코인도 4만 1,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코인베이스 역시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의 오름세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를 확인해 보고 나니까 꼭 확인해보지 않을 수 없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로빈후드인데요. 로빈후드 주가 확인해 보시죠. 간밤에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장 후반에서도 또 계속해서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낙폭 키워내면서 결국은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로빈후드 조금 애정이 있는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영구수에서 네. IPO 일정을 소개해드릴 때 가장 그랬죠. 처음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파이퍼 샌들러가 로빈후드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증권 거래의 이용량이 강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올해까지라는 이 말이 조금 약간 네. 함정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투자 의견은 중립, 여기에 목표 주가는 38달러 선에서 17달러 선으로 크게 하향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이 좀 눈에 띈다는 그런 로빈후드 주가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또 대장주죠. 3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던 애플 또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의 경우 지금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항상 아시다시피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종목이죠. 네, 애플 또 주가 또 관련한 소식 좀 전해주실까요?
네, 앞서 지금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메타버스나 어떤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뭐 크게 수혜를 입지는 못할 것이다.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현재 지금 2021년 작년에 개발자들에게 600억 달러를 지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뭐 돈을 많이 준 게 뭐 좋은 소식인 건가?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현재 이런 지금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애플이 자사 서비스의 사업이 모멘텀이 강력하다라는 네. 것을 조금 표현하기 위한 그런 통계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사 서비스, 이 앱스토어의 매출에서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만큼 개발자들에게 줄 수 네. 있다라는 그런 능력이 된다, 지표라고 이런 얘기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맞습니다. 네. 네, 여기에 지금 애플에 대해서 키방크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점도 앞으로 신중하게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 확대라는 거는 이 주가가 이제 하향 조정을 해서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다른 기술주들에 비해서 성장이 조금 덜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애플의 몸무게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다르시 생각해 본다면은 하방 리스크가 적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안전하게 가시고 싶으신 분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애플과 같은 이런 종목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조금 더 나는 좀 더 성장폭이 큰 그런 쪽에 투자를 하겠다, 리스크를 안고라도 가겠다라고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이런 쪽으로 또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살펴볼 종목, 네, 인텔이네요. 네, 현재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는 간밤에 인텔이 가장 좋은 흐름을 좀 가져왔는데요. 인재 영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텔이 이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CFO였던 데이비드 진스너라는 인물이 재무 최고 책임자 겸 부사장으로 임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데이비드 진스너는 오는 17일부터 해당 임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인텔은 간밤에 3% 넘게 오르면서 55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또 네, 강보합권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골드만삭스였나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확신 매수 의견을 내놓은 종목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솔라이트죠? 네, 지금 태양광 섹터는 사실 최근에 조금 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안 관련해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어떤 주가 상승의 어떤 촉매제가 없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다만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솔라이트를 확신 매수 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터리 저장 용량이 개선되고 있고 이익 마진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목표 주가는 기존에 제시했던 420달러에서 448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UBS도 조금 긍정적인 분석을 보탰는데요.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지금 태양광 섹터에서는요. 솔라이즈와 엔페이즈는 함께 상승했지만 썬런과 퍼스트 솔라는 내리면서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